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네요.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굉장히 좋습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깨어나서 출발해서 왔는데 그 도로변에는 이제 철쭉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은 이제 많이 지고 또 싱그러니 이제 봄에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시간이라 또 이 고창으로 오는데 이제 이 온갖 밭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으로 이제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나면서 이 농촌의 환경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변산에 이제 오늘 내소사에 왔는데 변산을 좀 약간 등반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주말에 건강도 좀 챙기고요. 내소사를 왔더니 이 전나무 숲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도 생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능가산 이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절인데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벚꽃 터널을 쭉 지나가면서 그런 자연의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남쪽에는 이제 접근이 어렵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는 이제 거리도 있고 함부로 이제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새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들의 쥐저귀는 노랫소리가 굉장히 향기롭고 또 바람에 이제 벚꽃 같은 게 이렇게 꽃비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도 날고 있고 봄꽃들도 피어나고 있고 이래서 무릉도원 같아요. 지난주에도 벚꽃이라는 무릉도원에 갔다 왔는데 오늘도 꼭 그러한 모습을 닮았습니다. 바람에 이제 벚꽃이 휘날리는 이런 장면들이 대단히 운치가 있네요. 이곳이 우리 대단히 히트를 쳤던 대장금을 촬영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편말이 있네요. 네, 오늘의 화두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연간으로 10% 원금 대비해서 10% 이득을 거두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하면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막 하루에 30%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내 자산이 막 몇십 %씩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전 세계 최고 우월한 펀드들이 10% 정도 도달하면 가장 우월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이제 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굴리는 해외 이제 글로벌 펀드들은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분산하죠.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또 원자재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미국 주식, 유럽, 이머징 마켓 이렇게 분산해 놓고 채권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다 분할해 놓고 또 전 세계 각국의 채권들을 이제 분할해 놓고 이런 분산 전략들을 써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큰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아요. 큰 수익률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액티브로 찍어야 되거든요. 딱 오르는 섹터, M7, 엔비디아 축으로 오를 때 집중 투자를 하거나 근데 지금처럼 인덱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2025년도 연간으로
나스닥 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20% 이제 하락장에서 넘겼다가 상호관세 이 부분에 이제 유예를 하면서 낙폭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우울합니다. 우리가 관세는 세금이고,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수입업자가 세관에서 이 관세를 지불하고 이제 물건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미국인들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경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으로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경제 성장에 대응을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 그런데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니까 또 물가 안정 이 부분을 생각하면 금리를 이제 오래도록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의장 그만두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기에 썩 좋지 않습니다. 연준이 시장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대통령이 하라 마라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기가 조금 위축되고 어려워지면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려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야 정상이고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그 신뢰도, 그러니까 달러를 버리는 거죠. 매도하는 거죠. 약해지는 거니까 내가 약해지는 자산을 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매도하고 미국 채권도 매도하고, 이래서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는 이 트리플 딜레마에 정도 빠져 있어요.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주식 단기간에 하느냐, 오래 하는 거지, 뭐 5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무엇을 위한 쟁탈전이냐? 미국의 소매 시장이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20조 달러의 그 소매 시장을 가지고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에서 발을 빼자니 너무 큰 시장이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관료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필요로 하면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고 미국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진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강제적인 관세라는 장벽을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관세라는 부분을 세워가지고 가격을 높여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세를 물자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고, 또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막대한 비용도 환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양다리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미국 협상에 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대안들을 조심히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